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도 시장 흐름이 불안불안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세금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주도하던 인공지능 테마가 거품 영역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이런 악재도 나왔다 보니까 이번 주 시장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도 금요일 밤에 파월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조금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조금 괜찮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고 있고, 이번 주 8월 4주차였거든요. 한 주 가볍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금요일에 파월 할아버지가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냐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동안에 워낙 트럼프 형님이 괴롭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조금 심드렁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용시장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고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일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을 변경할 시기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9월에는 금리를 한번 내릴 수 있을 거야 슬쩍 암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너무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다 보니까 금요일 밤에는 주식시장이든 암호화폐든 모두 환호를 하면서 일주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다우존스 지수가 1.6%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크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금요일에 크게 상승을 했지만 0.4% 하락했는데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AI 거품론 때문에 테크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이번 주에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QD보도 이번 주에 하락 전환했더라고요. 물을 타려고 100만원을 한전을 해두었고 일단 50만원 정도를 먼저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수량을 13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계좌 잔고를 보면 디보가 저번 주 대비 1% 정도 상승을 했지만 JPQ는 변동이 없었고요. QD보가 약간 하락 전환했는데 여하튼 아직 50만원 정도를 남겨두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주가가 혹시 28달러 근처까지 내려오면 남은 돈도 마저 매수를 하고요. 수량을 천천히 늘려가 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장입니다. 코스피도 이번 주에 3100을 깨고 빠졌다가 그래도 주 후반에 조금 만회를 했고 3168포인트로 마감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3200을 다시 깨고 내려왔으니까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 답답한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니까 이번 주에 외국인이 거의 1조 원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도 6,600억 원을 매도를 했던데 그동안에 많이 매수를 하던 외국인들이 이번 주는 매도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현재 레벨에서도 조금 더 이탈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뉴스를 보고 있으면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굳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지난 2분기에 워낙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상승세를 조금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외국인이 많이 매도는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약 4천억 원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물은 팔았지만 선물로 해치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다시 3200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A 계좌입니다. 이번 주도 DN 오토모티브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50주 단위로 물을 3번 탔고요. 그리고 물을 타기 위해서 파킹 상품을 3주를 매도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DN 오토모티브가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빠지다가 이번 주에 약간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주봉상으로 보면 21선을 찍고 살짝 올라왔는데 그래서 일단 하락세가 진정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여하튼 최근에 ISA 계좌에서 매수를 하고 주가가 정신없이 빠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량도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일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증권 계좌가 몇 개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삼성증권 계좌는 제가 좀 짧게 매매하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계좌인데 주로 다른 계좌에서 투자하는 종목들을 여기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수익 구간을 더 짧게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K하이닉스와 DN오토모티브를 보유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이번 주에 참 답답한 흐름이 나왔는데 여하튼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DN오토모티브는 이 계좌에서는 평단가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25,000원에서 50주, 22,500원에서 50주를 매도를 했고 이제 300주를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삼성증권 계좌에서는 26,000원부터 500원 단위로 50주씩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정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ISA 계좌 잔고를 보면요. 먼저 디엔오토모티브는 이번 주에도 150주를 더 매수를 했다 보니까 수량이 650주로 늘어났거든요. ISA 계좌에서 500주 정도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었는데 의도하지 않게 수량이 150주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26,500원이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 추가 매수했던 150주는 덜어내고요. 500주만 남겨가지고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은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내려와가지고 이제 18%까지 수익률이 낮아졌는데요. 다음 주에 분배락이 나오면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테니까 혹시나 수익률이 10% 아래로 내려간다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대차를 보니까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이번 주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주가가 오히려 조금은 올라왔는데 여하튼 이 종목도 다음 주에 배당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배당락 이후로는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가 이번 주에 배당금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 소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JR 리츠는 올해 상반기 배당금으로 115원을 지급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운용사가 예고를 해준 배당금이 지급되는데 6월 말 기준으로 보유를 한 분들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9월 말 주주총회 이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니까요. 아마도 10월 중순에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115원을 지급한다면 연간으로는 총 230원을 배당하게 되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무려 8.8% 정도 되거든요. 리츠 종목 중에 배당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해볼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에 보유 기준일 때 주가가 2,70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약 2,620원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배당락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또 연말로 다가가면 배당금을 다시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저는 ISA 계좌에서 원래 계획을 했던 것보다는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크게 빠진다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냥 지켜보고요. 배당금만 계속 받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 계좌를 보면 디엔오토모티브를 정리했습니다. 앞서 삼성 계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량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 계좌에서 남겨두던 150주는 정리를 했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에 5주, 10주 그렇게 2번 물을 탔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도 또 10주를 물을 타면서 이번 주에만 다시 25주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악재에 정말 많이 시달렸는데요. 일단 한국 증시에서 AI 거품론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4 반도체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뉴스도 나왔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뉴스도 주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조와 임금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저번 주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3% 수익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주가가 거의 9%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 기계적으로 또 물을 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목요일에는 24만 6,500원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그날 영향을 조금 받겠지만 그래도 주가가 이번 주보다는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지난번처럼 조금씩 덜어내고요. 이번에도 60주만 남겨가지고 계속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하이닉스 이번 주 물을 열심히 탔지만 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도 평단가를 26만 3천원까지는 내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평단가를 다시 회복해 주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도 이제 4%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배당락이 나올 테니까 주가가 조금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타미당도 2%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보니까 저번 주와 주가 변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지만 삼성전자는 그럭저럭 잘 버텼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6%만 더 오르면 본전이 오게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삼성전자도 뉴스가 많았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HBM 반도체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가장 큰 뉴스는 미국이 보조금의 대가로 삼성전자에게 지분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국에다가 지분을 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보조금을 주지 않으려고 수를 쓰는 거냐 수많은 예상이 나왔는데 일단 TSMC나 마이크론은 지분 요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뉴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삼성전자는 그때 아마 이야기가 조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다음 주에는 정상회담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 중에 배당 관련해서 중요한 일정이 있거든요. 먼저 27일 수요일에 현대차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면 2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배당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월말 기준으로 배당하는 ETF도 27일에 보유를 하시면 8월 분배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29일 금요일에는 맥쿼리인프라가 상반기 배당금을 지급하니까 혹시나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일정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8월 마지막 주말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